근데 그 부위에는 막아주는 구조물이 전혀 없어서 다 이동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시술할 때 잘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대표적인 예로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나에게서 요하는 필러 시술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필러는 사실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는 필러는 맞고 나면 울퉁불퉁해진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럴 수 있고 그런 분들도 많죠. 네, 하지만 들어가는 층을 잘 조절하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지방층, 얕은 지방층이 있는데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단순히 볼륨을 채워야지 하면서 마구잡이로 시술하다 보면은 당연히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필러가 들어가야 할 층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혹시 부위마다 다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 밑은 최대한 깊숙하게 넣어야 된다거나 팔자는 최대한 약간 피부 근처로 넣어야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해진 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특히 팔자 필러의 경우에는 뭐 이동한다더라 아니면 흐른다더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필러들이 많이 이동하나요? 팔자 필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시술의 용이성 때문에 바늘로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그냥 한 방에 쫙 쏘고 나오는 식의 시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부위에는 막아주는 구조물이 전혀 없어서 다 이동을 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용량은 깊숙한 층에 넣고요. 일부 용량은 얕은 층에 넣어가지고 이동을 안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팔자 필러가 이동하는 경우와 다른 필러가 이동하는 경우는 또 케이스들이 많이 달라요. 디테일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번에 한번 날 잡아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러는 하고 나서 티가 너무 많이 난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특히 막 연예인들 이제 부작용 사례로 항상 필러를 얘기하는데 원장님이 시술한 케이스도 약간 그런가요? 저는 사실 정말 싫어해요. 너무 티나는 거를. 필러라는 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유행하던 그 짤 있죠. 막 이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코하고 다 해가지고 강남미인도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과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필러 시술을. 왜 그러냐면은 티나게 시술을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티나게 시술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티나게 해서 좀 과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넣으면은 그렇게 막 좀 괴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 한 3에서 5cc를 넣고요. 1년 뒤에 또 1, 2cc를 넣고 1년 뒤에 또 넣고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넣은 용량이 20cc 넘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마가 아주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넣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초반에 시술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정말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붓기가 빠지면 또 괜찮아지는 편이고, 저희 병원에서 20cc 이상 풀페이스 필러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 사진을 보면은 생각보다 과한 면이 전혀 없어요.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필러라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저는 사실 무서운 거, 너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무서움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좀 잘못된 거를 본 케이스들이 많죠. 필러라고 하면은 필러,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요즘에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그냥 필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채우는 모든 것들을 다 필러라고 표현했어요. 파라핀도 그런 거였고, 예를 들어서 아쿠아 필러라고 불리던 내용물들, 칼슘 필러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제품들이 있었고 성분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를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한 필러 제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녹이는 주사를 통해서 녹일 수 있고 시술 후에 몰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양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울퉁불퉁해지고 부자연스러울까 봐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이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약간 지금이랑 다른 종류의 필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러를 하면은 어쨌든 볼륨이 커지니까 피부가 늘어난다거나 처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한 용량을 조금 잘못된 층에 넣었을 때
피부 자체가 처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시술할 때 중요해요.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할 때 몇 cc를 어느 층에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명확한 디자인이 있고 그에 맞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러의 부작용이 무섭다는 분들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아주 많은데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단기 부작용, 시술할 때 잘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거든요. 무서운 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시술할 때 잘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대표적인 예로 실명, 그리고 뭐 피부 괴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해결하면은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섭죠, 우리는. 시술할 때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이제 단기 부작용이거든요. 교통사고처럼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녹이고 교정하면은 거의 99% 기능적으로 원상복구합니다. 사실 너무 빠르게 공장식으로 막 시술을 쳐내야 되는 그런 병원에서 발생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한 명 한 명 환자분께 신경을 쓰는 병원이라면은 그런 단기 부작용 가능성을 좀 많이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위에는 니드를 사용하고 특정 부위에는 캐뉴라를 사용해서 시술의 결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이 조율을 잘 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장기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기 부작용. 제일 대표적인 거는 지연형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평소에는 필러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러가 이렇게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 원래 인체 물질과 거의 90% 이상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공격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피곤하거나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백신을 맞았다거나 할 때 백혈구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우리 몸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던 필러들을 갑자기 공격을 막 해요. 그게 바로 지연형 염증 반응인데 막 1년에 5차례 이상 너무 붓고 그래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까지도 연속적으로 붓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약을 먹어서 해결하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면 녹여서 없애야 돼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시술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혈관 부작용, 단기 부작용과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장기 부작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어쨌든 컨트롤하고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술자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술이 필요하고 테크닉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48시간 내에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처치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원장님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필러 시술을 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뭐 셀프로도 하고 저희 부원장님한테도 받고 저도 하고요. 저희 가족들도 뭐 다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만 안 하면 돼요.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과하게 하는 순간 다 이제 만족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그냥 최고의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